안녕하세요. 김동완 전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장인 장모님도 기쁘시죠?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붙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 국회의원에 나오면서 2011년에 출판한 책은 어머니 기쁘시지요? 라는 책이었습니다. 저 어머니께서 저를 46에 낳으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6살 때 돌아가시고, 7살 때 큰형이 요절을 하시고, 이런 가정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머니께서 둘째 형 영장 나온 것을 연기해달라고 면사무소 갔다 오셔서 밤새 우시는 걸 어린 시절에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리지만 공부를 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공직에 나와서도 많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참고 지내다 보니 선배들이 저를 인내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기쁘시죠? 라고 책의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되었지만, 낙선의 길을, 정치의 길을 걸을 때는 저희 처는 맞다르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인 장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도 흐뭇했고 또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 책을 쓰면서 제목을 장인 장모님도 기쁘시죠라고 붙였더니 아마 그게 여러 사람들한테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담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골라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종시의 위치를 확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에 왔을 때 그 대전 기획관리실장과 충북 기획관리실장이 저의 행정고시 동기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고 환영 만찬을 해주는 자리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내가 공직생활하면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멍청도라고 불리는 게 제일 싫더라. 그런데 이 행복도시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상으로 했는데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겠다고 경쟁하는 바람에 놓쳐버린다면 우리 후손들도 나와 같은 그런 멍청도란 소리를 듣지 않겠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기생들도 맞다. 그래서 우리 3개 시도는 어디로 정해지든 환영한다라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자 돌아가서 시장님과 도지사님께 설명을 드려서 그의 청주 호텔에서 3개 시도 공동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정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획관리실장에 왔더니 도시과장할 때 국토이용 계획 변경 때문에 함께했던 토목직 공무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실장님,
신행정 수도의 위치는 연기 이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정부가 제시한 조건 50m 이하가 60% 차지하고 30만 이상의 도시로부터 10km 이상 이격되고 5만 이상의 도시로부터 8km 이격된 지역은 이곳 연기 남면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은 국토 연계 변경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도를 다루는 아주 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갖고 있거라. 그런데 우리 심대평 지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걱정하셨습니다. 김 실장, 지금 시내 소문을 못 들었나?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야, 행복도시가 지금 충북으로 간다고 다 결정됐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다 얘기하는데 라는 걱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목직 담당관들을 오라고 해서 지사님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이 왜 이걸 나한테 이제까지 얘기하지 않았나? 만약 지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니야! 그것은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위치 확정이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측했던 대로 현재의 위치로 확정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 이동한 이야기입니다. 대전시가 1989년에 광역시로 승격하면서부터 도청 이전 문제는 계속 도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가 그때 개발 담당관으로서 일을 맡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15년이 지난 뒤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왔을 때 도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도의원님께서 고건이 달인이 행정의 달인이라면 심대평 지사도 금에 못지않은 행정의 달인이다. 근데 도청 공무원들이 자기 도지사의 투표권도 없고 세금을 대전시다 내는 이게 지방자치인가? 라고 하면서 도청 이전 문제를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획관리실장으로 답변자를 쓰면서 여러 답변자료 중 이 내용만큼은 제 혼자서 쓸 일이 아니어서 지사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이 답변자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도청을 이전할 수만 있다면 이전했으면 좋겠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동안 충남도가 용역을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나?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용역하면 그 정보가 새나가서 부동산 투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인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옮길 것인가를 용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는 어떻게 결정하나? 그거는 도청기전 평가단을 구성해서 1박 2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 그게 신행정 수도 방식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시작된 것이 도청 이전이 이제 이정되게 되는 첫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안이 지금 당초는 아산을 지나 예산 청량으로 해서 전북 익산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당진, 서산, 보령, 서천을 거쳐가는 루트로 변경되게 된 과정은 충남의 공업화 10개년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도시과장으로서 공업화 10개년 계획을 맡아서 지금 충남도에 입지되어 있는 기업의 입지를 지도에다가 빨간 점으로 표시해 보도록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포도송이가 되었습니다. 입장에서 내려오는 국도, 직산에서 내려오는 국도 변에 점이 다 찍혔습니다. 근데 저는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천안시에 수습하면서 천안이 물이 없는 도시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는 도시에 중금속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따이따병이나 미나마타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상의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공통된 거, 이걸 개별 입지시키는 기업들에게 수처리를 하도록, 중금속 수처리를 하도록 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대규모 컴플렉스로 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된 것이 바로 당진에 있는 부국공단, 고대공단 이런 공단들이었습니다. 그 공단들의 국가공단의 물류 체계를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는 현 노선으로 변경되었고 그곳에 서해대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부여에 있는 백제 역사 문화단지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할 때에 금동향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백제에 대한 많은 국민적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백제 시대는 목주건축 시대가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림사하지 5층 석탑 이외에는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제 역사가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 백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백제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금동향로가 나오는 계기로 이 문제가 부각이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용역을 하자는 것이 특정지역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공주 부여만이 아니고 익산을 포함한 특정지역 개발 계획으로 가되 그 용역은 충청남도가 맡아서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과로로 쓰러져서 몸이 안 좋아서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발 담당관으로 가서 보니 그 용역 서류가 2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종필 총리께서 계실 때 이 계획을 확정지은다는 생각으로 용역을 수정 보완하는 일은 그만두고 국가의 특정지역 개발계획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 왜 지역개발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가져오냐고 핀잔했습니다. 저는 기획예산처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라사 복원은 국사복원사업으로 생각하여 청와대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백제사는 지역개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이 삼국시대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제가 도민들한테 올바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획예산처 과장님께서 야, 이 사람아, 그런 뜻은 아니지 않는가?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따져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따질 걸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어디까지가 민자고 어디까지가 국가가 부담하고 어디까지가 지방에 부담해야 되는 걸 도저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 삼부토건이 운영하고 있던 르네상스 호텔의 10층에 한병삼 전 국립박물관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뭐야? 보셨죠? 뭘 봤다는 거야? 이게 백제 특정지역 개발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기획예산처 협의 자료인데요. 그 관장님께서 한번 봐주십사.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런데 보셨다고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알았어. 기획예산처 전화 오면 내가 봤다고 할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서 기획예산처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담당 과장님이 문화재위원들하고 상의했는가?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한병삼 전 국립관장하고 상의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그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한 것이 백제 특정지역 개발계획의 계기였고 또 그거로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백제 역사 문화단지라 하겠습니다. 또한 것이 있다면 제가 금산군수로 있을 때 홍삼 전매제도입니다. 어느 날 처와 함께 등산을 가는데
홍삼을 저한테 줘요. 아, 이거 당신 어디서 났어? 제가 깜짝 놀라서 홍삼이 비싼 물건이니까. 이거 어디서 났어? 했더니 자기가 만들었대요. 어떻게? 그랬더니 홍삼 별거 아니던데요. 압력밥솥에 4번이고 5번이고 찌면 쪘다가 말리면 홍삼이던데요. 그래? 라고 제가 홍삼을 제조하는 것은 그렇게 금산에서 민간으로 전래되면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홍삼 전매 제도를 폐지하는데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당시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이미 존치하는 걸로 다 정리되었던 것을 심대평 지사님이 금산에 오셨을 때 김시영 행정조정실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뵙고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농민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생으로도 팔 수 있고 말려서도 팔 수 있고 쪄서도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근데 왜? 인삼은 써서 팔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뭐라고? 무슨 그런 악법이 있나? 너 지금 여기 행정쇄신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인삼산업법을 말하나? 하고 걱정하시면서 담당 과정을 아주 책망하신 것이 지금 홍삼 전매제도를 폐지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6번째, 제가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국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국비 유학을 IMF 때였습니다. 그 국비 유학을 마치고 99년에 귀국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제가 그 청와대의 행정관을 마치고 행정자치부 재정과장으로 2002년도부터 4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법이 재정지방법과 지방세법이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큰 골격은 바뀜이 없이 일부 개정으로 민선자치가 시행된 지 7, 8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계장들과 함께 이 부분을 민선시대에 걸맞게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전문 개정을 하되 지방채만큼은 제가 미국에서 배운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임기 중에 지방채를 왕창 발행하고 하면 그 자치단체가 빚더미에 올랐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채 제도만큼은 지방채 발행 한도 제도로 그것을 막도록 했고, 그 한도를 벗어나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지방세법은 그 감면에 있어서 거의 기획예산처가 다 결정하면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지방의 이익을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 이런 구도로 가져서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라서 유지시키면서 취득세, 등록세는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주도하는 것이 저는 이건 민선자치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를 하고 싸우려면 거기는 세제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전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세법을 분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을 따로 입법함으로써 우리가 세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갖도록 개정하였습니다. 7번째, 나라의 방제제도에 대한 개선입니다. 제가 금산군수를 마치고 내무부에 가서 방제계획과장을 할 때였습니다. 여수 앞바다에 시프린스라고 하는 30만 톤 유조선이 유출 사고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수습을 마치고 굉장히 밤을 새서 힘들 때 우리 방제국장께서 저녁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김 과장 일을 하는 걸 보니 내 소원을 하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소원입니까? 1963년도에 우리가 풍수의 대책법을 만들었는데 이 풍수의 대책법이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진과 가뭄이 늘고 또 이 풍수의 대책법만 가지고는 나라의 재해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지진과 가뭄을 넣어서 전문 개정하고 싶다. 그때 일본 고베 지진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 풍수의 대책법을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을 하는데 그때 각 부처에서 대단히 이 문제를 가지고 반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논쟁을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특히 재해영향평가법에 대해서 건교부가 반대를 강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동에 유수지를 폐지해서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는가? 그렇게 되면 그쪽에 집중호우가 나면 그 수해 대책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건교부 준주장과는 달리 하천법만 가지고는 이러한 풍수의 대책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서 대신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재해영향 평가 대상을 180만 입방미터 이상으로만 대규모 개발로만 하자 해서 전격적으로 타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표를 마음대로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표 설정이나 지방세법 관리를 위해서 거의 그 기획예산처에 있는 세제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때 KBS 드라마가 뭐였냐면은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제가 연개소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연개소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연화 지역의 지형지세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 세법 싸움은 지형지세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 끝에 그때 이제 방제협회 그리고 국립방제연구소 또 그러고 이 지방세 연구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총무처가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작은 정부를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재해에서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하더라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정부와는 관련이 없지 않겠냐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신 김우석 장관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예산실장한테 전화를 하셔서 너 내 신세 많이 졌지? 내 것도 하나 소원 들어줘 해가지고 이 국립방제연구소니 또는 방제협회니 이런 것들을 방제산업육성이니 이런 것들이 다 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의 이 방제산업이 튼튼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 극복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주저리 제가 요점만 가지고 이 책에 담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신다면 우리나라 행정에 속에 담겨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제6장에는 제가 충남도지사를 출마하면서 어떤 의지와 꿈을 가지고 하는가 하는 내용을 세계의 중심 으뜸 충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안아산에 있는 전자산업, 당진에 있는 철강산업, 그리고 서산에 있는 화학산업,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근데 산업 연관도를 보면 37%밖에 없습니다. 63%는 타 지역과 거래를 하면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업들을 우리 충남 도내에서 융합하면 충남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게 되고, 그리고 세계적 기업들이 충남에 생겨나게 되면 저 서해 너머에 있는 중국은 우리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13억 거대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저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소피아 앵티폴리스 사례에서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6월 1일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많은 조언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들을 해주시면 경청하면서 저의 꿈을 이뤄갈 수 있고, 그리고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 충남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 때 서번트 리더십으로 충남도정이 전국대의 상을 휩쓸음으로써 40억의 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